안녕하십니까, 고승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 사령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안하무인격이고 아주 그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유엔 사령부가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말이죠,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그 한국 정부에 대해서 말이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동맹과 관련한다든지 국제법 등의 관행에 비춰봐가지고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사령부가 말이죠, 최근에 어느 한 호텔에서 기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DMZ법이 통과된다면은 정전협정에 정면 위배된다. 군사분과에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유엔사에게 관할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의 정부가 그런 법률을 통과시켜 가지고 시행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DMZ 내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 사령관에게 그 책임이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통일부 앞장서고 국회에서 말이죠, 그 추진 중인 그 DMZ법을 보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 뭐 그래서 이것은 통일부는 이 법을 말이죠, 영토 주권의 문제와 결부시키면서 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사가 그 종전협정 내용을 말이죠, 일단은 가지고 그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말이죠, 영토권, 주권과 관련해서 볼 때는 유엔사에 과연 그런 주장이 합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사실 그 이재명 정부는 말이죠,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주권 정부가 일개 말이죠, 외국군 사령관의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말이죠, 주권 도발, 도전, 발언, 행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침묵한다? 이건 국민들 어떻게 보겠어요? 국민들이 사실은 이 국제사회에서 창피한 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명쾌하게 교통 정리를 해야죠. 사실은 미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도 한국 정부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서야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정전협정, DMZ 관할권, 유엔사 역할, 한국 주권, 입법권이라든지 행정권, 이런 데에 대해서 일단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권 정부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과거 그 역대 정권 말이죠, 아주 좀 주권하고는 담을 쌓은 듯한 그런 종속적인 대미 관계를 유지했던 과거 정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참 챔피언 일인데, 다시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국군 군사령부가 말이죠, 공개적으로 주둔국의 정책이라든지 입법을 상대로 위법이다, 그건 충돌한다, 서로 충돌한다, 이런 그 정치 입장을 표명한 사례는 거의 잘 볼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런 비슷한 경우가 없죠.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둔군 사령관은 자기 소속 국가 대통령, 군 통수권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군 사령관은 말이죠, 자기의 위임된 군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종이 돼야 되지, 감히 말이죠, 주재국의 정부에 대해서 알고알부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점령군이란 말이죠. 이것은 거의 그 말도 되지 않는 주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입법을 좀 추진 단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행도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유엔 사령관은 말이죠. 그 한국 정부의 입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행 과정을 보면서 그것이 그 잘 이행이 되도록 유엔사의 입장에서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취해야지 입법이 추진되는 시작 단계에서 유엔의 관할권과 부딪힐 것이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의 규정이라든지 법은 말이죠.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을 규정해서 그것만이 전부다. 유일무이하다. 이런 식의 그 돌대가리적 발상은 일단은 참 창피한 일인데 유엔 사령관이 말이죠. 이런 그 국제 관행상에 어긋나는 이러한 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하게 태도를 취해야 되죠. 그래서 그 유엔 사령부의 그런 태도는 말이죠. 사실은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그런 그 심각한 측면이 있다. 공개적 문제를 제기해야죠. 그러니까 정전협정은 말이죠. 유엔사에게 비무장지대 내 군사적 충돌 방지, 안전, 관리, 연락 및 조정 기능을 부여하지 뭐 그 한국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 자체를 정치적으로 평가하거나 그 효력을 뭐 부정하는 말이죠. 그런 명시적인 역할이나 권한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사는 어떻습니까? 그 정전협정 내용을 보면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 단계까지 일단 그 정전 상태를 관리한다. 이런 한시적인 기구로서의 성격이 있지. 영국이 말이죠. 그 일단 유엔사가 그 정전협정을 영국이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할권을 지내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과도적 단계를 평화제로 관리한다. 정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유엔사 역할이 그 설명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말이죠. 뭐 한국 정부가 맞서가지고 일개 군사령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사라는 것의 국제법적 그 성격은 말이죠. 이미 규정이 됐잖아요. 그 유엔 그 내에서는 유엔사 한국의 유엔사가 유엔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유엔내 말이죠. 무슨 뭐 유엔사의 역할을 보고하거나 승인받고 하는 역할 그런 부분이 시스템이 전혀 없고 유엔사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군사기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미국 정부도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 사령관이 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죠. 사령관 문자를 세 개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유엔사령관이 말이죠. 한국 정부에서 맞짱뜨는 역할을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 정치군은 정치의 그 하위 개념이다. 이건 뭐 어느 나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군이 예를 들어서 정치가 상위 개념이다. 그것은 그 군정이 되는 것이죠. 군인이 그 통치를 하는 그런 군정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군은 민간인 정부의 지휘 그 통솔 체제하에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이죠. 군 통수권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전협정과 유엔사 역할이라는 것이 좀 국제법적으로 좀 애매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유엔 기구가 아니다. 미국 정부의 기구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한미 협정에 보면은 주한미군의 말이죠 기지라든지 그 행동 작전은 비밀로 규정하도록 돼 있어요. 소파도 그게 3조 26조 돼 있는데 그럼 한국 정부가 유엔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유엔사가 그 유엔 뭐
그 군사 기구라고 공식적으로 그럼 간판을 바꿔야죠. 사실 유엔사 간판을 떼고 그렇게 했을 때 말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유엔사가 이렇게 유엔 그 비무장지대 그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온 것은 아마 주한 그 미군 사령관이 주한 미군 기지에 치외 법권적 지위를 유엔사에도 적용하는 말이죠. 그런 착각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은 이번에 좀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엔사 정전협조 이런 부분은 70년 동안 지속된 말이죠. 냉전 시대의 어떤 어떤 뭐 잔재죠. 사실은 정전협정은 빨리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뭐 세계 그 사에서 정전협정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케이스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좀 창피한 일인데 그 유엔사가 앞으로는 말이죠 제대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국 정부도 미국에 대해서 그 한미 동맹 전반에 대해서 그 일단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군 뭐 사령관이 일개 사령관이 사령관보다 세 개를 쓰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사실은 그 군사적인 예속 종속 상태, 그다음에 준 점령 상태라는 비난을 그 명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건 미국 정부도 창피한 일이고 한국 정부도 이건 국지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에 유엔사가 이런 말이죠. 말도 되지 않은 역할을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좀 속인 거 아니에요? 뭐 유엔의 한 기구인 것처럼 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뭐 유엔 깃발을 쓰고 유엔의 정신을 내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그 미국 정부의 말이죠. 한반도 정책에서 또 다른 역할, 유엔의 그 깃발을 가지고 미국 정부의 어떤 국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가동된 그 기구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사가 더 이상 남북 교류 협력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말 의약품을 전달하는데 유엔사가 반대해서 못 보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통일운동 진영도 좀 정확하게 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좀 그 조치를 취하는 게 좋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백악관에 직접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미 대사관이라든지 미군 기지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미국의 최발단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미 대사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 그 규탄서. 이번에도 미국 유엔 사령관을 말이죠. 트럼프는 경질하라. 저는 이런 식으로 사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말이죠. 그 청원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백악관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컨택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눌러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보내는 사람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좀뭐 쉽게 이른바 홈페이지에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데 중요한 또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 우리나라 좀 달라요. 미국은 그 어떻게 접수가 되고 어떻게 처리된다 그런 부분은 또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미국 법에 의해서 미국 이제 정보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그런 부분이 보관도 되고 활용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운동 진영도 이런 그 정보화 시대에는 SNS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자주를 얘기할 때 미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도 얘기를 해야 돼요. 한국 정부도 지금 절반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라는 게 한국, 미국 어떻게 보면 그 결속, 그다음에 합의, 협정회가 지어지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떨쳐 일어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은 현재와 같은 말이죠. 예속 종속 상태를 끝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운동 진영은 어떻게 보면 그 양쪽 미국과 한국 두 정부를 상대로 운동을 전개하는 말이죠.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SNS 시대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동시로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